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그 HLB에서 그 리보세라닙이랑 에토포사이드 병용요법 진행 중이죠. 지금 난소암 치료제 쪽으로 이 부분의 효과가 뭐 입증됐다라고 해서 각 언론 경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뭐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 보면은 다 똑같아요. 내용이 갖다 붙인 것처럼 다 똑같은데 HLB가 12일이라고 하죠. 12일이면은 이제 그저께 뭐 항소제약에서 중국에서 실시한 이제 리보세라님이랑 에토포사이드 병용요법 임상을 통해 난소암에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뭐 자회사 뭐 LSK바이오죠. 이제 뭐 합병한다고 밝혔었는데 이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적용증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제약이 진행한 임상 이상인데 이제 상피성 난소암 환자 35명 대상으로 해서 뭐 객관적 반응률, 뭐 무진행 생존 기간, 뭐 질병 통제율, 뭐 반응 기간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뭐 양호하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말로는. 그래서 객관적 반응률 뭐 54% 해서 요거 부분에서 괜찮은 유효성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나오는데 뭐 요거는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치료 기술을 뭐 HLB가 이제 가능하게 이끌었다. 뭐 이런 뭐 가능성을 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12일 밝혔다 보니까 이제 그저께 밝혀낸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시면은 2018년 8월 22일이죠. 이때 이미 발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 그 크롬으로 구글 크롬 같은 걸로 보시면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번역하시면 되죠. 바로 번역됩니다. 구글 크롬으로 하면 제가 링크를 밑에다 남겨드릴게요. 저거 이미 거의 1년 전에 나온 건데 작년에 나온 건데 뭐 이제 발표난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좀 의아하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하네요. 저희 작년에 나온 건데 이제 뭐 막 나오니까. 그래서 뭐 새로운 사실처럼 얘기하는데 일단 팩트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게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팩트는 이제 그 위암 3차 치료제 단독요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제 일부 국가에 임상 3상을 뭐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환자 모집하고 투여하고 뭐 기간 보고 분석해서 결과 나오고 하면은 이건 최소로 잡아도 2년이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팩트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소암 좋죠. 여러 가지 적용증에 들어가는 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좋은데 뭐 팩트를 갖고 얘기하면 저거는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닌 작년에 이미 발표된 사실이라는 거, 작년 여름에 이미 발표된 사실이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은 저게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만 보고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좀 유의미하게 이제 뭐 적용증이 확대될 수 있는 게 이제 위암 쪽 같은 경우 계속 가고 있고 이제 간암 쪽, 간암 쪽 그리고 폐암 쪽 이미 뭐 위암은 임상 3상 그리고 이제 병용요법이랑 다 진행 중이고 간암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뭐 FDA에서 진행 중이고 그죠. 뭐 폐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5개 고형암에서 효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 난소암까지 뭐 이렇게 추가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적용증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술인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했고 거기다가 진양고 회장의 너무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26일 날 너무 급하게
완벽하게 자료가 다 수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성공한 것처럼 발언했다가 27일날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말을 번복한 것처럼 돼서 신뢰도가 더 떨어진 거죠. 차라리 27일날 제대로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져서 주가가 더 밀린 거다. 요 정도까지 밀릴 뭐 상황이냐라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건 기업의 신뢰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왕 한번 밀었으니까 뭐 핑계도 나왔겠다. 공매도 때리면서 이제 신용이나 이제 스탁론 쓰신 분들 이 신용 물량 같은 경우 털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이날은 아마 스탁론 신용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털렸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양한 적용 중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뭐 주사제인 사이람자보다는 이제 똑같은 효능만 나와도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경구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더 유의미하면 더 좋겠죠. 대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기다려 봐야 돼요. 임상은 매지온 대표 말씀처럼 하늘만 아는 이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짧게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주말이니까 쉬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반대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도 지금 공매도 수량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 수량을 줄인다는 건 이제 수익 실현을 일부는 한다는 거죠. 다 한 건 아니에요. 일부 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일부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여기는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양쪽 다 열려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만약에 43,500원 요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요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비중을 축소한다. 그리고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21선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선 가파르게 내려올 때 여기 돌파해서 막 가기는 어렵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게 요만큼 내려와서 43,500원 아래로 내서 요렇게 내려오면은 그럴 때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완만하게 기울여지면은 그때 위쪽으로 갈 수 있을 뭐 힘을 만들지 그 전까지는 막 날아가기는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어렵다고 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바이오 쪽에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엄청난 호재건들이 계속 나오진 않죠. 지금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라이선스가 취소됐다고 반환했다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썩 좋은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실적 시즌 오면은 바이오는 실적 시즌 오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네가 지금 돈을 뭐 엄청나게 벌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은 그냥 재무제표 그냥 보면 간단하죠. 보시면은 이게 지금 리보세라닙이 이번에 기대한 게 위암 3차 치료제 단독요법으로 해서 뭐 내년에라도 이게 성공해서 내년에 출시되면 여기서 이런 미출이나 영업이 이쪽을 다 메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실패했으니까 계속 또 적자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러면은 또 항상 시비 발행, 전환 사채 발행이랑 이제 뭐 유증의 위험성에서 계속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임상을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진행할수록 계속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시즌에는 사실 바이오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먼저 선 우려감으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다 열려있는 구간 중에서 아래쪽으로 먼저 작용을 했다.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먼저 작용을 했다. 그러면 뭐 하단은 한 28,000원 정도 기존 저가 부근이니까 28,000원 부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아래로 붙어가면은 이제 매수간 그 전에는 이제 뭐 적어도 뭐 29,500원 최소한 3만원 아래는 내려가야 되고 한 29,500원 이하 정도 주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28,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6,500원 지금 여기 일단 안착을 해서 요 43,500원까지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 돌파는 못해도 두드리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한번 두드리고 밀렸다가 21선 내려오면은 21선이랑 공방 버리고 요거를 올라타야 돼요. 만약에 21선 맞고 이렇게 쭉 밀린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항상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선을 항상 올라타는 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최근에도 요런 거는 많이 말씀드렸었죠. 21선이 급격하게 내려오면은 요거를 올라탄 다음에 위에 유지를 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터치해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만약에 이거를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맞고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요걸 항상 생각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기업 분석을 해서 주가를 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HLB 리보세라님이 뭐 다른 적용증이라도 해서 성공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구간에서는 이제 저렴하게 뭐 매매를 해가지고 버티기 모드 들어가는 거죠. 기업을 믿고 가겠다, 버텨보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 혹은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걸 계속 말씀드렸죠. 43,500원 구간 오면 한번 정리했다가 밀리면 다시 사라. 46,500원에 뭐 요거 매도한 거의 절반, 요 조금 더 밀려서 3만 원 아래쪽에서 한 절반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대응법 그대로예요. 단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은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왔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아래쪽 내려오는데 요 중간 부분에서 더 안 내려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양호한 뭐 긍정적일 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 요렇게 양봉을 빨리 뽑아서 36,500원을 안착하고 그 다음에 43,500원을 돌파는 못하더라도 두드려는 줘야 된다. 그게 좋다. 요 구간에 근처라도 가야 돼요. 근처라도 가서 저항을 받고 여기까지 바로 헤딩을 못 하더라도 요 구간 오면은 한 번 정도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줄였다가 밀리면 다시 매수하시는 요런 관점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21선이 다음 주면 또 이만큼 내려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면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8월쯤에는 43,500원 이제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21선이. 그러면은 7월 안에 7월 말 정도에 될 수도 있겠구나. 7월 말에서 8월 초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주가에 따라서. 근데 요 뭐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차피 뭐 내려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맞고 밀렸다 21선 올라타는 거를 확인하고 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때 물량을 실는다던가 아니면 위에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21선 올라타야지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 지금은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못 나온다. 시간이 걸린다라고도 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21선이랑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는 모양이 나와서 올라타야지 매매도 좀 이제 하기가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오 쪽에 다른 종목들도 이제 뭐 이슈를 연말까지 해서 이슈 앞두고 있고, 하긴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하나 있고 내년에도 하나 있죠.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 그 무용성 평가 발표가 있는데 뭐 이런 항암제 이제 뭐 항암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이런 기술력 가진 항암 시장 기업들, HLB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뭔가 결과 발표 있잖아요. 결과 발표가 늦어질 때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발표 안 해 하고 화를 내시는데 그러기보단 조금 더 기업을 믿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암 치료제는 말기 환자분들 치료하는 거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치되면 대박이죠. 이거는. 근데 적어도 생명 연장이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은 시한부 인생으로 해서 당신은 이제 뭐 2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세상이 무너진 기분일 텐데 이분들한테 3개월 더 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좀 있지만 그럼 당연히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3개월 3개월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약에서 평균이 3개월인데 뭐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3개월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한 4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 환자가 특정 한 명이라도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관찰 기간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표가 늦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뭐 경우까지 생각해서 요거는 미리 말씀드린 게 신라젠이나 뭐 이런 경우 지난번에도 한 두어 번 말씀드렸죠. 신라젠이나 뭐 이런 HLB나 이런 항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HLB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수집하는 게 길어지는 거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거고 아직도 환자 모집 중이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지연돼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찰 중이라서 관찰 중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생명 연장이 잘 이루어져 갖고 조금 더 늦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신라젠이든 HLB든 이런 뭐 유한양액이건 뭐 이런 한의약품이든 등등 뭐 이렇게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관련 쪽은 그러니까 목표가 당장 무슨 수술이 완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닌 생명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의의를 둘 수밖에 없는 요런 좀 안타까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발표나 뭐 이런 무용성 평가 이런 게 조금 지연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응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올라갈 때마다 43,500원 이쪽에 붙을 때마다 좀씩 줄이시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계속 일부라도 계속 이제 수익을 보충을 해 나가야 돼요. 밑에서 그냥 나는 그런 거 못 하겠으니까 쭉 끌고 가 있다 그런 분들은 뭐 기다리시면 되고 기다리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결과가 좋다 나쁘다는 나중에 이제 임상의 결과가 뭐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뭐 다양한 적용 중에서 좋은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성공하는 부분이 나오기를 뭐 기원을 해야죠.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이제 자산 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성공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믿고 기업에 좀 투자한다. 이번에 좀 실망스러웠지만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기다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요거는 지금 워낙 뭐 종목 자체가 반등이 잘 안 나오고 당분간은 좀 힘들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거나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면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거나 수급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주중에라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은 뭐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중간중간 주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 방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도면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뭐 손실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메꿔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간단히 대응 알려드리는 거랑 이거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든 것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2018년으로 돼서 2019년 아니죠. 네, 이거 거의 1년 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 요거 사이트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본문에 남겨드리고 댓글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댓글을 좀 늦게 달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은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시면 되겠죠. 저는 저게 새로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봤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주가가 저 부분에 반응을 한다면은 다행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런 뭐 꾸준하게 제 영상을 받아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교육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죠. 매일매일 이제 평일에 시황 영상 올려드리고 그런 부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댓글 다는 란이 있어요. 이거 터치해서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 제 영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만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만족도가 높다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은 더 좋은 컨텐츠를 더 좋은 컨텐츠?
지금처럼 좋은 컨텐츠를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교육 영상 하나 더 올라오니까 그거까지 확인해서 여러분 중요한 영상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는 교육 영상은 그거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시고 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